신이데아, 물자체 등 불변하는 가상에 진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형이상학자들은 모든 가치들이 진리와 비진리로 대립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니체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본능에 의해 은밀하게 인도되고 움직이므로 우리가 평소에 상반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치들이 사실은 대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어떤 명제, 착상, 영감 등은 대부분 그들의 마음속 소망이 추상적으로 변형된 선입견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그것들은 나중에 찾은 근거들에 의해서 정당화되고 있을 뿐이다. 모든 철학은 항상 자신의 모습에 따라 세계를 창조하려는 충동 그 자체이며 각 철학을 창시한 자들의 일종의 자기 고백이자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쓴 일종의 회고록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어떤 도덕적 가치를 추구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서 그의 내밀한 본능들이 어떠한 위계 질서를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 그리스도교, 스토아 철학자, 칸트, 셸링, 헤겔 등도 자신의 충동과 믿음에 따라 자연을 단편적으로 이해해왔다. 생각의 주체인 자아가 존재한다는 데카르트도 자신의 확신을 일종의 직관적 인식에 호소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것이 나라는 것, 생각하는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존재해야만 한다는 것, 생각이란 그것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어떤 존재의 활동이며 작용이라는 것, 하나의 날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는 논증하기 불가능한 일련의 대담한 주장들을 펼쳤던 것이었다. 이와는 반대로 물리학은 보고 만질 수 있는 감각적 근거에 기초하므로 적어도 그것은 최소한의 확실성을 담보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리학만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전부 다 보여줄 수 없으므로 그것 또한 자연에 대한 하나의 해석에 불과하다. 심지어 앞선 철학들보다도 삶을 더 힘차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의미와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것은 삶의 가치가 아니라 도구나 다름없다. 이렇게 철학자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달랐으므로 인간의 기본 충동들 모두는 이미 한 번은 각자의 철학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충동들은 세계를 각자의 방식으로 왜곡해 왔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이고 오류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왜곡이라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자유, 무분별, 경솔함, 왕성함, 삶의 명랑함을 즐기기 위해서, 즉 삶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단순화되고 철저하게 인위적이고 적당히 꾸며지고 적당히 왜곡된 세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사상 자체에서나 통치, 웅변과 설득, 예술, 윤리 등의 어느 분야에서든지 이 지상에서 자유롭고 정교하며 대담하고 춤처럼 경쾌하며 대가다운 확신을 갖는 것으로서 존재하거나 존재해온 모든 것도 그런 왜곡된 판단 덕분에 비로소 발전해온 것이었다. 즉 그것은 삶의 조건이므로 그것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애써 그것을 우리의 삶 밖으로 밀어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모든 충동은 지배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본 충동들은 하나하나가 바로 자신을 기꺼이 존재의 궁극 목표이자 나머지 모든 충동 위에 군림하는 정당한 주인으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것은 나 자신 이외에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달라고 외치면서 수많은 다른 가치들을 없애려고 한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정당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정당할 것이라고 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가치를 요구하는 것은 각자의 가치 추구를 방해함으로써 각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임을 알아야 한다.
가치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해석만 강요하는 것도 부당하다면 우리는 다양한 관점들과 정념들이 개입하는 해석들을 최대한 허용하는 가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나의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정념으로 하여금 말하게 할수록 우리가 동일한 사태에 대해서 더 많은 눈과 다양한 눈을 동원하면 할수록 이러한 사태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보다 유연해지고 보다 넓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회의주의나 상대주의처럼 다양한 관점을 그저 수집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 다양한 가치 앞에서 단순히 중립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게 됨으로써 허무주의로 기결된다. 우리는 결국 저 다양한 관점들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연결하고 관점들의 위계를 재설정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만 한다.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으로 존재해야 하고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해야 하며 새로운 가치를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철학자는 명령하는 자며 입법자다. 그들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선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떠한 목적을 가져야 할지를 규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과거를 정리해온 모든 사람들의 준비 작업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한다. 그들은 창조적인 손으로 미래를 붙잡는다. 그들의 인식은 창조이며 그들의 창조는 하나의 입법이고 그들의 진리의 의지는 힘의 의지다.